틀니가 없을 때 뭐 틀니도 있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의 그 최대 장점은 어떤 걸까요? 틀니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잘 씹힌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네. 오늘은 행복이라는 주제에서 봤을 때는 아, 남들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틀니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걸 빼고 또 그럴 때마다 왠지 장애를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의수, 의족 이런 거 얘기하듯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네. 근데 임플란트를 하면 일단은 고정이 되어 있고 아,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와, 보이고 맞아요. 그러면 남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집안에 경조사가 있거나 특히 뭐 자식들 상견례가 있거나 맞아요. 이럴 때 내가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네. 그런 게 굉장히 부모님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남들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테마에서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특히 이게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얼굴 인상도 바뀐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보기도 했고 네, 한 번 더 네.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사실 오늘 테마에서는 뭐 기술적이나 이런 것보다 네.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사례들 사진을 한번 쭉 보시면은 네.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연출한 사진이 아니라 네. 네. 일단 살이 쪄요. 아 지금 아, 그러네. 잘 어르신- 드시게 되니까. 아, 네, 네. 임플란트의 부작용입니다. 네. 살이 훨씬 쪄요. 젊어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아, 굉장히 진짜 다르다. 안티에이징, 굉장히 젊어 그 보이시죠. 얼굴이 진짜 네. 환해지셨네. 네, 그리고 네. 다 전악 임플란트이신데 네. 자신감이 또 굉장히 생겨요. 맞다. 아, 확실히 그러시네. 다르다. 그런 우리 과학적 특성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치료 전에는 뭔가 어둡고 나이 들어 보이고 불행해 보인다면 맞아요. 치료 후에는 밝아지고 네. 아, 젊어지고 맞아요. 네. 행복한 좋다. 같은 웃음이라고 해도 다른 거죠. 네. 저런 상태의 삶의 질이 네.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거 한 말씀 할게요. 저희 네? 시어머님이 네. 일찍 틀니를 하셨어요. 음. 그저 남편 그때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한 15년 더 훨씬 전에 네. 젊었을 때 50대 초반에 음. 틀니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꼬맹이 이게 지금 주인데 그 아들이 한 4살 때 정도 5살 때인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아, 거기다가 있지. 틀니를 빼서 이렇게 맞아, 넣어놓으셨는데 맞아. 그걸 보고 애가 기겁을 한 거예요. 예, 예. 왜 여기 입안에 있어야 될 게 맞아. 이빨이 왜 여기 실제로 있지 그렇게 하고. 해요. 그러니까 놀랬던 네, 거예요. 네, 어머님도 잠깐 이렇게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플란트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 달라졌다고 맞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들 많이 오세요. 막 네. 디지털 임플란트란 단어를 처음 약간 들었고 생소하죠. 그래, 그렇죠. 맞아. 처음 네, 들어가지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시술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가이드 시술,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도 하는데 약간 수술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치과에 이런 CT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CT하고 입안을 3D로 촬영하는 구강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파일을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수술을 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이 끝난 그 상태대로 수술하게끔 3D 프린터로 그 자아 같은 스텐트를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하는 게 음. 일단 가이드 수술, 내비게이션 수술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부분에서 뛰어넘어서 그 보철 소재가 많이 발전했어요. 네. 티타늄 프레임을 3D 프린터로도 만들고 호호. 또 지르코니아도 많이 발전을 하고 네. 소재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임플란트가 우리가 영역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도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뭐 10개 가까이 심어야만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뼈가 다 좋아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소재가 발전하고 보철 이런 스타일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뼈가 좀 좋지 않아도 네네. 그 필요한 한 4개 정도만 심어도 네.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 그래요? 발전을 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디지털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특히 한국이 발전해 있어요. 아까 그런 외국이나 이런 데서도 못하고 있는 거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서로의 의사소통, 이 SNS라든지 네. 서로의 이런 의견 교환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요. 유럽에 어디서 누군가가 어떤 기술이나 재료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국에 더구나 부산에 개원이가 제가 적용하는 데는 네네. 막 책을 봐야 되고 교육을 해야 맞아.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몇 년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제 본 걸 오늘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와. 우리가 전문가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전문의들은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맞아요. 되고 네. 항상 긴장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좀 더 긴장해 있는 전문의들은 네. 오히려 대학병원보다 로컬이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고 그 소재에 대해서도 빨리 서칭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하는지, 누가 어떤 재료를 잘 만들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디지털 특성입니다. 네. 진짜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일일 수 있겠지만 하고 났을 때 모든 수술이 그렇잖아요.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대부분 이렇게 힘들게 이제 이런 난이도 높은 케이스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다 조심을 하세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뼈에는 그리고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스케일링 이게 보험이 되거든요. 나중에 내치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스케일링이라도 좀 와주시면 좋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히 진행이 됐을 때 또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의사항은 좀 너무 안 아프다고 네.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는 오셔야 돼요. 잠깐만. 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전학을 했다 쳐요. 네. 그럼 자기 치아로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왜 국가에서 하는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험이 돼요. 임플란트는? 네, 오. 그리고 스케일링도 해야 돼요.